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셸 깽 작가의 처절한 정원입니다. 정말 짧은 소설이에요. 시작 부분에선 이렇게 불친절한 주인공이 다 있나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쉽게 빠져들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답답한 상황과 비교되면서 더욱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처절한 정원, 미셸 깽 지음. 출판사 문학 세계사. 우리가 구덩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강제 이송된 바로 그날, 변압기 폭파 사건이 해결되었지. 적어도 그 사건 때문에 다시 붙잡혀 처형될 염려는 없었어. 그런데 두의 역에 있는 변압기를 폭발했다고 자수한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는 레지스탕스 조직원도 아니었거든. 바로 그 사람의 부인이 독일 놈들에게 그 사람을 넘긴 거야. 그 부인도 레지스탕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그렇다고 바람이 난 여자도 아니었고, 정말이지 그 여자가 우리를 구해주어야 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 당시 독일 놈들은 변압기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소문이 무성했었다. 그래서 모든 프랑스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었지. 그런데 그 부인은 반대로 생각한 거야. 잔인무도한 독일 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지. 바로 그 즈음에 독일 놈들이 인질 4명을 잡았고, 범인이 자수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곧 총살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 그 부인은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새신랑이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 그녀의 새신랑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했지. 그 부인은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독일 장교를 찾아가 남편이 변압기를 폭파시킨 범인이라고 고발했단다. 독일 놈들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코웃음 쳤어. 놈들도 남편에게 발톱을 내미는 여자들을 수없이 봐왔거든. 그렇지만 남편을 테러범으로 몰아 죽이려는 여자는 처음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들은 남편에게 여자가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달려갔어. 놈들이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그날 저녁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 놈들은 정말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여자는 하루만 기다려도 남편에게서 영원히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했을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편은 침대에 누워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혼자서 변압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고 자백했단다. 그는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이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지. 그러자 독일 놈들은 열을 받았지. 놈들은 그 남편을 집에서 끌어내 기둥에 묶었어. 독일병이 그에게 총을 쏘자 몸에 감겨있던 붕대가 날아가고 그의 화상 입은 몸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다고 하더구나. 독일 놈들이 우리를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거였단다. 놈들은 그 부인과 남편의 말을 정말로 믿었어. 그도 그럴 것이 그 남편은 두의 역의 전기공이었고 변압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거든. 그 사람은 뼛속까지 화상을 입었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이지.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준 거야. 우리는 그가 역에 있는 줄도 모르고 변압기를 폭파시켰던 거였어. 그는 우리가 전기공 복장을 하고 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하더구나.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역에 있었지. 그는 우리가 폭파 테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변압기에 있는 구리를 훔치러 온 것이라고 여겼어. 그는 혼자서 우리 두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역을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변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알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펑 폭발 소리가 들려왔지. 최악으로 화상을 입은 채 누워있는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철도공들이었어. 철도공들은 그가 변압기를 폭파시키면서 축배를 마신 것으로 오해했지.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부인에게 몰래 데려다 주었단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레지스탕스 요원이나 순교자로 자신의 이름이 거리의 이름으로 정해져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너도 잘 알지? 그러나 그 부인은 남편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수용소를 탈출한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강제 노동국에 끌려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어야만 했어. 그래서 네 아버지와 나는 탄광촌에 가서 광부가 되었지. 석탄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을 테니까. 우리는 탄광에서나 레지스탕스 활동에 있어서나 거의 죽음에 맞닿아 사는 건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계속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테러를 하며 살았지.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야 그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갈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네 아버지는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는 다시 전기공으로 일을 시작했지.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거야. 화창한 어느 일요일이었단다. 우리는 넥타이까지 매고 잔뜩 멋을 부렸어. 구두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마분지를 깔았지만 겉으로 보이지는 않았어. 그래도 구두 겉만은 반들반들하게 잘 닦았단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손에 꽃까지 들었지. 너의 할아버지 집 정원에 피어있던 장미꽃을 꺾은 것이었지만 말이야. 우리는 타고 온 자전거를 담벼락에 기대어 세워놓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어. 두에에 있는 블랭거리 초입에 있는 작은 집이었지.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만 하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이를 꽉 물고 숨을 크게 들이쉬며 바보같이 서 있었단다. 그녀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우리를 두 팔로 껴안았어. 그때 우리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오후 내내 그녀와 함께 있었어. 장작을 패고 그녀가 직접 만든 맥주를 마시며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지.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네 아버지와 나는 똑같이 그녀에게 반해버렸단다. 그녀의 이름은 니꼴이었어. 물론 지금도
그녀의 이름은 니꼴이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녀와 결혼했지. 처절한 정원. 미셸 깽 지음. 출판사 문학 세계사. 우리가 구덩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강제 이송된 바로 그날 변압기 폭파 사건이 해결되었지. 적어도 그 사건 때문에 다시 붙잡혀 처형될 염려는 없었어. 그런데 두의 역에 있는 변압기를 폭발했다고 자수한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는 레지스탕스 조직원도 아니었거든. 바로 그 사람의 부인이 독일 놈들에게 그 사람을 넘긴 거야. 그 부인도 레지스탕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그렇다고 바람이 난 여자도 아니었고, 정말이지 그 여자가 우리를 구해주어야 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 당시 독일 놈들은 변압기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소문이 무성했었다. 그래서 모든 프랑스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었지. 그런데 그 부인은 반대로 생각한 거야. 잔인무도한 독일 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지. 바로 그 즈음에 독일 놈들이 인질 4명을 잡았고, 범인이 자수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곧 총살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 그 부인은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새신랑이 생사의 기로에 있었어. 그녀의 새신랑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했지. 그 부인은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독일 장교를 찾아가 남편이 변압기를 폭파시킨 범인이라고 고발했단다. 독일 놈들은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코웃음 쳤어. 놈들도 남편에게 발톱을 내미는 여자들을 수없이 봐왔거든. 그렇지만 남편을 테러범으로 몰아 죽이려는 여자는 처음 보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들은 남편에게 여자가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달려갔어. 놈들이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그날 저녁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 놈들은 정말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여자는 하루만 기다려도 남편에게서 영원히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했을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편은 침대에 누워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혼자서 변압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고 자백했단다. 그는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이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지. 그러자 독일 놈들은 열을 받았지. 놈들은 그 남편을 집에서 끌어내 기둥에 묶었어. 독일병이 그에게 총을 쏘자 몸에 감겨있던 붕대가 날아가고 그의 화상 입은 몸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다고 하더구나. 독일 놈들이 우리를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거였단다. 놈들은 그 부인과 남편의 말을 정말로 믿었어. 그도 그럴 것이 그 남편은 두의 역의 정기공이었고 변압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거든. 그 사람은 뼛속까지 화상을 입었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이지.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준 거야. 우리는 그가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변압기를 폭파시켰던 거였어. 그는
우리가 전기공 복장을 하고 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하더구나.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역에 있었지. 그는 우리가 폭파 테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변압기에 있는 구리를 훔치러 온 것이라고 여겼어. 그는 혼자서 우리 두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역을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변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알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펑 폭발 소리가 들려왔지. 최악으로 화상을 입은 채 누워있는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철도공들이었어. 철도공들은 그가 변압기를 폭파시키면서 축배를 마신 것으로 오해했지. 그래서 그들은 그를 부인에게 몰래 데려다 주었단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레지스탕스 요원이나 순교자로 자신의 이름이 거리의 이름으로 정해져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너도 잘 알지? 그러나 그 부인은 남편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수용소를 탈출한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강제 노동국에 끌려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어야만 했어. 그래서 네 아버지와 나는 탄광촌에 가서 광부가 되었지. 석탄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을 테니까. 우리는 탄광에서나 레지스탕스 활동에 있어서나 거의 죽음에 맞닿아 사는 건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계속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테러를 하며 살았지.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야 그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갈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네 아버지는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는 다시 전기공으로 일을 시작했지.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거야. 화창한 어느 일요일이었단다. 우리는 넥타이까지 매고 잔뜩 멋을 부렸어. 구두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마분지를 깔았지만 겉으로 보이지는 않았어. 그래도 구두 겉만은 반들반들하게 잘 닦았단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손에 꽃까지 들었지. 너의 할아버지 집 정원에 피어있던 장미꽃을 꺾은 것이었지만 말이야. 우리는 타고 온 자전거를 담벼락에 기대어 세워놓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어. 두에에 있는 블랭거리 초입에 있는 작은 집이었지.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만 하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이를 꽉 물고 숨을 크게 들이쉬며 바보같이 서 있었단다. 그녀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우리를 두 팔로 껴안았어. 그때 우리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오후 내내 그녀와 함께 있었어. 장작을 패고 그녀가 직접 만든 맥주를 마시며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지.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네 아버지와 나는 똑같이 그녀에게 반해버렸단다. 그녀의 이름은 니꼴이었어. 물론 지금도 그녀의 이름은 니꼴이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녀와 결혼했지.